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제주 MBC,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언론 4사가 공동 기획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22대 총선 제주의 선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 초청은 등록된 예비 후보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했으며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간 20여 년간 우리 제주도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3석을 차지하고서도 우리 도민의 삶이 나아진 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그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획기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열심히 가슴으로 발로 뛰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할 것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욱 후보의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녹색정의당의 강순화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입니다. 부자 감세로 인한 52억의 세수 삭감, 그리고 R&D 예산의 5조 삭감, 제주도 지방교부금의 3천억이 넘는 예산의 삭감, 검찰 독재로 망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입을 틀어막는 정치,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일구어 놓은 성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은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은 이 시간 동안 상상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도 암담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인 엄마인 제가 이 정치를 바로잡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녹색정의당의 강순화 후보였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김한규입니다. 2년 전 도민들께서 감사하게도 저 김한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 등으로 지난 청와대와 법조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제주를 위한 법률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불만이 있으시다면 무능하고 불공정하고 권위적인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 후보 저 김한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규 후보의 모두 발언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세 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약 토론과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약 토론은 2분간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자에게 각 1분 30초 동안 질문을 받은 후에 1분 30초간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언론 4사가 설정한 10대 어젠다를 기반으로 2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주도권 토론 역시 지역 경제 분야와 제한이 없는 자유 주제로 2차례에 걸쳐서 이뤄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에 주도권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하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또 상대 후보의 발언 기회도 같이 존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후보 모두에게 공평하게 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순화 후보부터 공약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강순화 후보 공약에 대한 김한규 후보의 질의가 그다음에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역시 1분 30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주 지역 현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년층의 제주 이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고령화의 추세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상속의 어떤 재산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제주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주거비 역시를 모두 다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거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월 10,000원 청년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는 기후위기 문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3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기후위기의 탄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탄소 유발에서 거대한 이 사업장에서 이 탄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대 사업장에 탄소세를 부과를 하고 이 탄소세를 이제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에너지 정책이 그간의 화석 연료의 어떤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전환으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진흥법을 폐지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서의 전환을 이 제주 지역에서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와 사업체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한규 후보의 질의, 김승욱 후보의 질의가 이어질 텐데요. 질의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김한규 후보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죠. 네, 강순화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청년들이 제주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100번 동의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서 창업하기가 어렵고 제주도 기업들이 어려워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실제로 기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RIS 사업과 같이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제주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이 협력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제주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보께서는 청년들의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확보하고 제주 경제의 주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어서 김승욱 후보까지 질의를 듣고 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욱 후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순화 후보께서 제주도가 기후 위기에 최전선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후 위기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은 기후 변화의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실생활에 당장 어떤 재해나 재난을 끼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기후 위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기후 변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건에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모든 생산 시설이나 기타 정주 여건 등 이런 다른 부분에서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순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세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탄소 관련 규제 법안들은 우리의 산업에 대해서
활력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데 오로지 이런 탄소세 관련해서 기업을 옥죄이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 경제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른 두 분의 질의를 들으셨습니다. 두 후보자의 질의에 대해서 강순화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한규 후보님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의 제주에서 청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문제 역시 같이 주거 문제와 함께 풀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벤처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주는 이 임금이 매우 낮은 이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일자리가 질이 낮다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의 일자리 역시 단순히 그냥 일자리 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많은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어떤 벤처기업들의 이야기들도 했지만 녹색 경제의 전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역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승욱 후보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남았습니다. 2학년인 아이도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어서 김한규 후보자의 공약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같으며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저는 제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정부의 일자리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반토막 경제입니다. 벤처기업 투자 예산, 혁신성장 펀드 예산이 2022년 6천억 원에서 현재 2,400억으로 무려 60%나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 R&D 예산도 46.9% 삭감됐고 제주 사회적 경제 예산 국비가 역시 49.9%나 삭감됐습니다. 제주 경제 정부의 예산 없이 제대로 일어서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줄어든 정부 예산을 저희는 복원해서 제주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그 여파는 제주도에 미쳤습니다. 제주도가 작년도 지방교부세를 무려 10.6%나 감소된 채 받았습니다. 도민들이 제주도에 원하는 사업들은 많지만 제주도는 돈이 없어서 정부로 받은 교부세가 없어서 세수 감소로 줄어든 예산 때문에 도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 복원해서 제주 경제가 기업이, 벤처기업이, 마을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경제의 중심지로 다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한규 후보 공약에 대한 다른 두 후보의 질의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질의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승욱 후보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규 후보님의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걸 보고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시구나, 민주당 후보시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우리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한 예산 투입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민들의 일자리 여건이 나아졌습니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퍼붓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옥죄게 한 결과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면서 생산성이 나빠지게 되고 그만큼 직원들의 고용률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무조건적인 정부의 세수 투입이 우리의 일자리 개선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도심에 벤처타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벤처타운 설립의 취지는 좋지만 그런 벤처타운에 입주하지 못한 다른 수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선택된 젊은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강순아 후보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 윤석열 정권이 삭감해 놓은 이 예산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궐에서 이제 당선이 되셨고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의정 활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하실 때 제주의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해서 제주의 환경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내셨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 녹색정의당에서도 같은 이제 고민에 있는 문제입니다. 제주에서 이 환경의 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을 온전하게 이 도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 기여금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얼마큼 진행이 됐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도민들의 여론 수렴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실제 적용했을 때 얼만큼의 환경보전 기여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것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자, 김승욱 후보와 강순아 후보의 질의가 있었고요. 두 후보자의 질의에 대한 김한규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부터 전국을 한 17개 이상 돌아다니시면서 1,0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공약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고 기업들이 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정부는 정부 예산이 줄어들어도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민간 예산은 12조에서 5조로 거의 절반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현실과 다른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순아 후보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국회의원들을 더 설득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제주를 방문하는 다른 육지에 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아직 보고 계신 게 많습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의 노력이 부족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수용성을 위해서 외국인부터 먼저 시행하고 다른 지역 국민들에게 이 예산이 국민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욱 후보자의 공약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죠. 형식은 같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자, 김승욱 후보자께서는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제주시 을 지역은 다른 서귀포나 제주시 갑 지역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 을 지역의 동북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는 제주시 동북권 신도시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동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나 상업, 문화, 물류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도심 또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계획 구역이라든가 또는 구도심 개발특별법,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죠. 구도심 개발특별법 같은 법령 제정을 통해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또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제도적, 법적 보완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제주의 환경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청항선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지역별로 하수 또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 시설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주의 1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에 있어서 농민들의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농업 재해에 대한 그런 보상 관련 지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어민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양식 수산업 관련된 지원 방안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욱 후보자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다른 두 후보께서 이제 질의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강순화 후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공약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김승욱 후보님께서 이야기하신 공약 중에 상충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건설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될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2공항이 건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2공항과 연계한 도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도시를 짓지 않더라도 이미 동부 지역의 읍면 지역에는 많은 미분양된 공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넘쳐나는 공실을 제외하고 또 신도시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보완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과연 이런 대단지의 신도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 제주의 미래를 향한 문제인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제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환경의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는 그 즉시 쓰레기와 그 오폐수의 문제는 동시에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김한규 후보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김승욱 후보의 동부권 발전 방안. 당연히 저희 동부권이 조금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사이에 제주도의 미분양 건수가 7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승욱 후보가 건설업계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PF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쉬쉬하고 있는데 많은 대출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주도의 건설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행보증보험, 선급금 보증보험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제주도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공약이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약을 이행해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관광청을 만들겠다, 감염 전문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2년 동안 아무런 노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협위원장까지 하셨던 김승욱 후보는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지금 다른 두 후보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김승욱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두 후보분 공이 우리 제 생각하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주거 부분으로만 한정해서 지금 저한테 저의 공약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구상하는 신도시는 주거 위주가 아닙니다. 의료나 문화 상업시설을 위주로 해서 아까 잠깐 우리 김한규 후보가 대통령 공약상을 말씀하셨지만 감염병 전문 병원 설치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동부권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 등을 거점 시설로 해서 생산이나 기타 다른 산업적인 요인들을 해결하고 그 이후에 그 산업적인 또는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주거 환경이 형성이 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도시 건설입니다. 기존에 뭐 일산이나 분당같이 대규모 주거단지를 계획하겠다 하는 그런 신도시 건설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도시계획 하에 그런 거점 시설들을 먼저 유치하고 정주 환경 여건을 개선을 해서 자연스럽게 민간이 투자를 하고 자연스럽게 정주 환경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분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공약 관련된 토론들을 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세 후보에게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자께서는 질문을 들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될 텐데 답변 시간은 총 1분씩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기후 위기는 전 세계의 공통 과제가 됐습니다.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또 중대한 문제로도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온실가스 증가가 지목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석탄 발전 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있었고 신규 석탄 발전 중단법 일명 탈석탄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권을 회수하기가 어렵고 발전 방식 전환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 있고요. 또 신규 발전소 설치 및 발전소 수명 연장이 국가의 석탄 의존도를 계속해서 높인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탈석탄법 추진에 대한 의견들,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한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저는 탈석탄법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지역을 가보시면 현재도 석탄 발전소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세계 경제 10대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용이 조금 더 낮다는 이유로 석탄 발전소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수소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돼서 제주도 자체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탈석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김승욱 후보께서 탈석탄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예, 탈석탄법이 기후 위기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이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주요 생산품인 반도체의 경우 막대한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인데요. 또 원자력 발전은 텍소미아에서 탈탄소된 그러한 청정 에너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청정 에너지원을 놔두고 일방적으로 탈석탄화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막대한 에너지를 조달해야 되는데 과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시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탈석탄법도 그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 미래를 위해서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에 휩쓸려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강순아 후보 차례인데요. 탈석탄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네,
저희 녹색정의당 그리고 저 강순아 후보는 탈석탄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석탄의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서 이 에너지 전환이 되는 과정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이입니다. 최근에 COP28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들을 3배로 늘리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책에 의하면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소형 원자력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원자력 발전이 이제 지속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이를 예, 우리 시간 다 국가에서도 됐습니다. 같이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강순아 후보까지 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 분 다 긴장들 좀 풀리셨습니까? 네. 긴장 안 하고 계셨습니까? 거의 뭐 칼같이 진행하셔갖고 예. 긴장이 안 풀립니다. 자, 시간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경제 분야에 대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 먼저 김승욱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30초 이상 보장을 해주시고 주도권자는 되도록 1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발언보다는 상대 후보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승욱 후보부터 7분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한규 후보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의 건설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도민들의 결정에 따른다. 도민들이 찬성하면 찬성할 것이고 반대 여론이 많으면 반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제2공항의 제2공항의 설치가 우리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을 우리 김 후보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지도자 또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그러한 자기의 소신과 그런 뜻을 분명히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도민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마치 표가 많은 쪽에 의견을 따르겠다는 식으로 비춰지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김한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2공항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 물론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있죠. 반대로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7조 이상 투입되는 예산을 우리 제주도에 투입되고도 만약에 도민들이 절반으로 쪼개진다면 그게 과연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게 제 주도권 시간이라 답변을 30초는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요. 30초 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도민 2월 8일에 제주해수에서 기사화된 거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찬성이 48, 반대가 47로 찬성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민투표 결과였다면 우리 김 후보께서는 찬성으로 하시겠습니까? 저의 답변들을 제대로 보셨으면 좀 다른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도민들이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한쪽으로 의견이 모여질 수 있도록 작업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의회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의견 개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야 됩니다. 아니 1% 차이로 어느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찬성이든 반대든 반대하는 분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부산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엔 거의 70%의 도민들이 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그러한 도민들의 설득 과정, 그다음에 찬성이든 반대든 도민들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이신 김한규 후보께서 설득 과정을 앞서서 해야 된다. 소신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찬성이든 반대든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고 도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서귀포의 유성권 의원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시다가 찬성이 압도적으로 의견이 많으니까 또 찬성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김한규 후보도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2공항에 관련해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강순하 후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중간에 그 탈석탄화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리 제주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 추이가 이 화력 발전에 그리고 석탄으로 인한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추이입니다. 아리백에 의하면 기업의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탈석탄에 의존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팔 수도 없고 그런 경제적인 어떤 제약이 생기는 것이 현 세계적 추이인 것입니다. 그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네, 30, 잠깐만요. 예, 30초 얘기하겠습니다. 30초 지났고요. 그래서 예, 제가 주도권 시간이라 그 아리백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그런 캠페인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신재생 에너지 활용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 같은 제조를 해야 되는 나라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으로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탈석탄화해서 신재생 에너지로만 가지고 우리의 산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환경을 위한 노력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산업 에너지 구조가 원자력과 석탄, LNG 등 이러한 화석 연료에 의지하고 또는 원자력에 의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의지해서 우리 산업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강순하 후보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좀 더 진지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는 만약에 주민 투표에 의해서 찬성이 1%라도 더 나왔다 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1%가 아니라 0.1%라도 높다면 저는 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0.1%라도 반대가 나오면 또 이제 반대로 반대 의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는 이 제2공항 문제에 있어만이 아니라 모든 국책 투자 사업에 있어서 도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게 진정한 제주도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갈등 조정을 먼저 나서셔야 할 분이 주민들의 의견만 따르겠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성욱 후보의 7분간 주도권 토론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순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선 우리 김한규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제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R&D 예산에서 5조 그리고 부자 감세로 인해서 52조의 예산 펑크가 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네, 어떤 것이냐면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다수의 의석을 국민들이 국민을 대변하라라고 해서 그 의석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예산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돈의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은 민생과 그리고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한 이 시점에 다시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다시 막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예산은 국회에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새롭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제에서 아무리 야당의 국회의석이 많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 다음 회기에서는 거리로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제주도를 위한 예산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약속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 국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것이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회에서만큼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승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속 예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하는 가장 최정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지방교부금이 3천억 넘게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R&D 예산이 전체 5조 중에서 제주에서 150억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제주에서 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의 어떤 영역, 모든 분야에서 피부로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런 민생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초한 것은 지금 정부인 것이고 정부 여당에서 그것을 방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정부 여당의 후보로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예산 부분을 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분노 또는 불만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라는 건 결국은 일반 세수에 의한 겁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또 기업 활동이 왜 위축됐느냐?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원자력을 못하게 하고 이러한 에너지 비용이 증가되고 또 탈석탄화 등등 네. 이런 에너지 문제를 비용을 많이 하게 하면서 에너지 비용의 문제가 네. 아니라요. 부자 감세를 했기 때문에 52조 원이 그 부자 상징이 된 감세라는 것입니다. 부분도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직불금 5조 원, 그리고 비료 인상 지원에 대한 인상액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동네 농어촌에 마을 주치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공약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공약.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 말고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셨었는데요. 그 공약만 지켜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은 이것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봄에 비료를 줘야 합니다. 밭에. 하지만 비료 지원분의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내가 100포를 1,000만 원치를 주고 있었다라고 하면 2,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기후이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농민들에게 농사재의 값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방기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김승욱 후보님께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대기업들도 아리백에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아리백에 따르지 않으면 그 생산된 제품들을 다시 팔 수도 없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서 공장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시키게 될 것이고요. 예,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알리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알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쓰냐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알리백 에너지 기업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의 지분만 획득을 해도 알리백에 가입한 걸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 결국은 석탄이나 네, 원자력 조금, 에너지를 네, 사용하고 짧게 있다. 이 답변 말씀 드리고 부탁드리고요. 싶습니다. 실제 우리 도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 아리백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우리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예, 하는 아쉬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강순애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제는 지역경제 분야이고요.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강순아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공약으로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반토막 경제 예산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예산 그리고 제주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강순아 후보께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용암해수, 화장품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들과 같이 R&D 예산이 충분히 제공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1년 사이에 제주도의 벤처기업이 거의 60개가량 증가되어 있는데 정부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순아 후보께서는 제주도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김한규 후보 죄송합니다. 김한규 후보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이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 높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했던 공약 중에 하나는 사회혁신 파크라고 사회혁신 파크를 조성해서 벤처 기업만이 아닌 비영리 단체와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역시 같이 이 제주 도내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들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협업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지원하고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순아 후보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환경이라든지 또 장애인 고용,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윤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들의 역할이 우리 제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순아 후보께서도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과 많이 교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문제점과 어려움과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의 어떤 이득만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은 아닌 것이고요. 제주에서 어떤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어떤 마을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장애인 부분에서도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 그리고 어떤 다양한 이 장애인 그리고 여성들의 부문별로 이 사회적 기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주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의 부분에도 이제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다 행정들이 풀지 못하는 일들을 함께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정작용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더 육성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그 예산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더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중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순하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가 받은 지방교부세 2조 1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10.6%나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재량으로 우리 도민들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는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원도심의 혁신 경제를 위한 벤처 타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장소도 우리 제주도에 의견을 제시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실제로 일을 해봤더니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원도심에 수요가 없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야 그리고 청년들과 또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모이고 그리고 다시 소득이 늘고 수요가 확대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순하 후보께서는 원도심 경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시해 주신 그런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원도심의 제주시를 보더라도 원도심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느는 이런 추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 원도심과 구도심에 체류하게 할 것인가? 저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만 원 청년 임대주택을 원도심과 구도심 그리고 읍면을 중심으로 이것을 원도심과 구도심의 좀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욱 후보께도 좀 질문 안 드리시겠습니까? 네, 이건 강순하 후보께 마지막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최근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해당 기업들은 규모가 작아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유예를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네. 강순하 후보는 5인 미만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2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했었으면 됐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한규 후보까지 주도권 토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 세 후보자께서는 질문을 들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총 1분인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죠. 2015년 11월 발표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는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계획을 중단하고 도민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의견과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의견과 지난 8년간 이어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강순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8년 전 제2공항이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수요였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찾을 수 있도록 지금 혼잡한 제주의 현 공항을 제주 공항이 아니라 제2의 공항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작년에 이루어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것이 매우 명분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수요 예측이 3,900만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앞으로도 더 낮은 수준으로 이 수요 예측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 공항의
현 공항을 확충을 하면 그 4천만이 넘는 수요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 공항의 확충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김한규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저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2년 전 그리고 지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 갈등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조에서 10조 정도로 예상되는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는데 이로 인해서 도민들이 딱 절반으로 분열된다면 이건 과연 제주도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강순하 후보도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가 다시 한번 취합되고 도민들한테 제공되고 최소한 5대5가 아니라 6대4, 7대3으로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도록 그런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그 이후에 도 이외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절차 이 과정을 활용해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한규 후보 답변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김승욱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네, 두 후보분의 도민 자기 결정권이라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 모두 제주의 민생, 또 제주의 미래, 또 제주 청년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미래를 걱정하면 그만한 또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7조 원이 드는 국가 정책 사업을 이렇게 우리 도민 스스로가 걷어차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주의 어려운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응급시설하는 그러한 재원 마련 대책이 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그리고 공항 수익의 제주도 환원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우리 제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2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예, 김승욱 후보의 답변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숨 한 번들 돌리시고요. 이제 주도권 토론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자유 주제인데 형식은 같습니다. 후보 주도권 시간은 7분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 텐데 한쪽에만 질문이 쏠리지 않도록 잘 배분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토론이 주민들께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권 토론은 김한규 후보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간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순하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수 세력이 4.3을 폄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부정적인 발언을 하니까 다른 보수 세력들도 이렇게 제주도에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수한 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을 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위에다가 대응하는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총선에 후보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순하 후보께서는 이런 보수 세력의 4.3 폄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입장을 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성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월 4월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그 아픔을 이제야 딛고 일어서는 그 4.3 유가족들과 그리고 4.3 위령들에게 정말 두 번 아픔을 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3에 대한 이제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는 유족까지도 5.18 민주항쟁에서처럼 유족의 보상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제주 4.3 역시 유족까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월마다 이런 역사를 폄훼하고자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 왜곡 부정죄 처벌법을 제정을 해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승욱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4.3 관련된 발언인데요. 당시에 문제됐던 건 태용호 의원이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라고 했고 당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분의 현 상황입니다. 현재 태용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 이후에 다시 공천을 받아 출마합니다.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내일 경선이 진행 중이고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김승욱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힘 중앙당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승욱 후보는 당시 이러한 망언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4.3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제주도민 전체의 아픔입니다. 아픈 역사이고 과거이고 현재도 100% 완치가 안 된 현재 진행형인 그런 우리의 아픔이거든요. 이러한 모두의 아픔을 이런 우리 미래를 토론하는 이런 토론의 장에서 또다시 언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지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당에서든 마찬가지로 어떤 의원들의 개인적인 발언의 일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태용호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이 우리 당의 당론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4.3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분 정도 답변 드렸는데요. 기회를 우리 김승욱 후보께서는 이미 당협위원장을 한번 하고 계신 정치인이라고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정치인이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상태인 걸 공식적으로 아니었던 때였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서 또 일일이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표출할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나 다만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 또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출마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후에 제주도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4.3 추념식의 경우에 그 전에는 프로야구 개막식에는 가셨는데 4.3 추념식에는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욱 후보 보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 4.3 배지를 많이 다는데요. 우리 오늘 뭐 특별히 안 다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의 추념식 일정은 어떤 대통령의 어떤 일정의 고유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선인 신분으로서 4.3 추념일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4.3에 관련된 해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시리라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4.3 문제 해결에 대해서 대통령 참석 여부가 우리의 아젠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 4.3을 해결하고 우리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꼭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하 후보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3의 완전한 해결의 한 과정으로 현재 희생자 결정과 유가족 결정을 중앙위에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위에서 유족을 결정하는 이렇게 권한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10초 유족과 남았습니다. 유족들과 그리고 4.3 평화 그 재단 이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함께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한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욱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7분간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강순아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청년 임대주택 1만 원 공약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청년 임대주택을 위한 그런 정책은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1만 원짜리 청년 임대주택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은 어떻게 건설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유지 보수에 관한 그런 방안들, 재원들 이런 부분 또 청년 임대주택의 규모, 그다음에 청년 대상,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청년 임대주택은 건물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읍면 지역과 그리고 구도심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있는 이 공시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임대를 하고 이것을 다시 청년들에게 월 10,000원에 재임대하는 형식의 제공인 것입니다. 이제 임대비로 봤을 때 전세를 봤을 때 평균 임대 가격이 1억 5천으로 봤을 때 연간 300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연간 200호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청년 주택 부족분이 200호는 택도 없는 물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소외된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될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200호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연간 이제 200호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매년 200호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건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네. 이것은 즉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청년 모임들하고 모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요구하는 주거 행태는 다릅니다. 구도심에 있는 주택을 개량해서 제공한다 한들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안 좋거든요. 다만 주택만 제공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과연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수 관련해서도 좀 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을 그다음 만들면 되는 문제라고 다음 하는 김한규 생각이 듭니다. 후보께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물론 중앙에서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셨다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제주 지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 민생 해결을 위한 어떤 실천적 의정 활동을 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훌륭한 의정 활동이라고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관련된 법안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죄를 판결받은 분들이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죄를 받고 있고요. 해녀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거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녀의 전당 무산됐던 거 제가 국회에서 요구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통과시켰습니다. 실제 도민들을 위한 법률과 예산 확보해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전부인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주도에 새로운 학교를 짓는 작업도 제가 설득해냈고 얼마 전에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교육부를 접촉하고 이루어냈고요. 네, 저는 잠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해냈다. 네. 제 공약 서류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본인의 의정 활동의 결과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녀 관련 예산은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17억 3천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국가 어업 유산에 대한 그 축제, 그다음에
국가어업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동의 고도화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해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어떤 홍보성 이런 행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해녀를 위한 예산이었다라고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작년에 실제로 우리 도에서 해녀를 위한 예산 집행이 28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얼마 되지 않는 삭감 부분을 환원했다고 해서 제주도를 위한 의정활동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한규 의원께 후보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이 물론 노동자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그러면 5인 정도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를 한 정책입니까 아닙니까라는 거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죠. 아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고요.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처벌 수위가 조금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거는 법원의 양형에서 중소기업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부당하게 처벌 수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판단하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영세 상인들을 옥죄는 그런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세 상인들, 중소기업인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추가로 비용 부담 또 5인 이상 초과해서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일자리 하나를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이 돼야 되고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고 일이 있을 때 사후 보상에 중점을 둬야 되지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어떤 재해가 다시 생겼던 재해가 다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승욱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순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김한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리고 도민들의 갈등의 해결에 중점을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민주당이 20년간 이제 제주에서 독식을 국회의원을 독식해 왔고 그리고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주당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8년 동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리 갈등이 유발되고 더 확대된 데 있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민의 자기 의사결정권이 중요하고 법에 따르면 도의회가 현재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의견 개진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아무리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관장한다 하더라도 제주 도민의 대다수가 이 사업에 있어서 제주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민의 의견 없이 동의 없이 국토부의 의사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18%입니다. 전 이것이 이런 도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이 제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치인이 해야 하는 것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뚜렷한 어떤 입장이 없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김한규 후보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공항의 문제만이 아니라 월정리 하수종말 처리장 과정에서도 제가 실은 그 의원실에서 한번 뵀었는데요. 그때 찬성하는 이렇게 반대하는 유권자도 저희 유권자지만 찬성하는 유권자도 저희 유권자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중대한 임무 중에 하나는 갈등 조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소홀을 했던 우리 의원님의 어떤 역할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랑 소속 정당도 다른 강순아 후보께서 국회의원 사무실로 오셨을 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경청했고요. 제가 비대위 분들도 만나고 해녀분들도 만나고 리장님을 포함한 여러 마을 관계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도청에도 강력하게 의견 개전을 했고요. 다행히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뭐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갈등 조정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갔잖아요. 네. 그 현장에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 그런 것에 현장에 대한, 여러 번 갔습니다. 애석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 후보님이 안 계실 때 갔지 현장에 여러 번 갔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김승호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출마의 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시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상병의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지하에서 우리 민생들이 먼저 떠나는 그런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고속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양곡관리법, 보건법, 간호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민생을 거부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그 입장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반성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매도하는 게 조금 저는 좀 당혹스럽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적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노동 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런 파업이 발생했을 때 업주가 받는 그런 피해를 보상을 못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으로 하면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파업을 해도 되는 파업조장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럼 우리 부적절하다고 김건희 봅니다. 여사의 디올백 문제와 그리고 고속도로의 이 의혹은 지금 어떻게 고속도로 해답을 하셔야 부분은 되겠습니까? 그간 충분히 정부에서 설명하는 바를 안 믿으시는 것뿐이지 그렇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우리 민생이 정말 많고 복잡한데 굳이 그 부분을 다른 민생을 팽개치고 법으로 하려는 이유는 저는 정쟁을 위한 그런 법안이다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매우 있습니다.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감정과 매우 괴리되어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지금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이 행태를 보기 싫어서 국민들이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보다도 더 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3년을 기다릴 수가 없기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분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굉장히 치열했던 토론이었고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후보들께서는 찰나의 시간이었겠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각 후보자에게 1분간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김승욱 후보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의 공약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공약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이번 선거에서는 잘 판단하셔서 저희 이 집권 여당의 힘이 우리 제주의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지금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바람은 우리 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개개인의 바람이 열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고 백만이 돼서 돌풍이 돼서 우리 제주를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바람은 반드시 훈풍이 되어서 우리 제주를 미래 세대에게 찬란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김승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었고요. 이어서 강순아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 예산을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무책임의 정치, 그리고 수많은 제주 현안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지 못한 방관의 정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수많은 갈등의 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보통의 정치를 위해 힘들어도 최선두에서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꿀 정치,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강순아 후보의 마무리 발언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죠. 1분입니다.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제주시 의뢰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의정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에 맞서 제주를 지키겠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4.3 피해자를 폄훼하며 제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맞서 싸워 다시 회복해내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제주 벤처기업들, 마을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원도심의 벤처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저 김한규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한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세 분 남은 기간 선거운동 잘 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세 후보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주 MBC,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언론 4사가 공동 기획한 제주 10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현안에 대한 해법이 유권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제주의 선택,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